치킨은 따뜻해야 맛있습니다. 식으면 다시 튀겨야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매장에서 나오는 치킨 샘플을 조심스레 트럭에 실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올해 31, 꼬달치킨 본사 물류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켭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앱으로 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모바일로 결제까지 마칩니다. 어머니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계십니다. 병문안은 자주 못 가지만 간호사에게 부탁해 따뜻한 물과 과일 몇 개를 전해달라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걸로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본사 물류팀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시식용 샘플을 각 가맹 매장에 정확히 배달해야 했고, 매장 위생 점검이 있는 날은 운전만이 아니라 천장 지원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팀 매니저 엄윤서 씨는 원칙주의자로 지연 보고서 하나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실수하면 바로 회의실 소환이었죠.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웃으며 일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꾹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민수는 진짜 착한데 바보 같아라는 소리를 종종 들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은 샘플 회수를 마치고 내장 뒷문에서 나온 치킨 한 조각을 트럭에 실어두었습니다. 원래는 밤늦게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보여드릴 사진을 찍고 혼자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발걸음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밤이었습니다. 12월 초 찬바람이 뺨을 세차게 때리는 서울의 겨울, 지하철역 입구 모퉁이, 그곳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 걸친 노숙인 한 분이었습니다. 이불도 없이 몸을 덜덜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냥 지나쳐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를 버티느라 녹초였고 누군가를 도와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그분의 깡마른 손과 얼어붙은 발끝을 보는 순간 발길이 멈췄습니다. 저는 트럭 문을 열고 가져온 치킨 샘플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셔보시겠어요?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들고 제 손에 들린 치킨을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핫팩도 하나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아서요. 그냥 너무 추워 보이셔서요. 그분은 미소를 지었고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서면서 제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이 한 조각으로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혼잣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어머니 병원에 들러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리고 인사도 없이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어머니가 미약하게 웃으셨던 표정이 눈에 남았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팍팍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돌아온다고요.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엔 일찍부터 소란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을 오가는 정장을 입은 인사들, 수군거리는 직원들, 굳은 얼굴의 엄윤서 매니저. 평소보다 본사 전체가 분주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매장별 샘플 출고, 확인 서류를 정리하며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본사 방송에서 제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수 씨, 회장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실수한 게 있었나? 배달이 늦었나? 수없이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치킨을 건넨 그 노숙인 분이 지금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회장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만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꼬달치킨의 창업주, 박혜진 회장의 아버지, 얼마 전부터 실종설이 돌았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박민수 씨죠. 회장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날 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작게 숨을 들이쉰 뒤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았습니다.
너무 추워 보이셔서요. 마침 치킨이 남아 있었고, 그냥 사람이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 회장실은 짧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만수 명예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박혜진 회장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씨, 당신의 그 진심이 제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본사 인트라넷에 새로운 게시판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눔 캠페인 제안 게시판이 작은 변화는 누군가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직원들은 조용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치킨 한 조각이 만든 따뜻함이 사무실 안에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과 다르게 윤서 매니저의 태도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야근이 끝난 제게 고생했어요라며 처음으로 말을 건넸고, 늦은 시간에도 출입문을 대신 열어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건넨 치킨 한 조각이 회사의 철학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요. 어느 날 퇴근길, 본사 1층 벽면에 붙은 문구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 조각의 치킨, 한 조각의 따뜻함. 그 슬로건 아래 작게 제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수 진심의 전달자. 그걸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 박민수, 나눔 캠페인 TF팀 발령. 그날 본사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사항 하나가 직원들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민수가 TF팀이야? 계약직 아니었어. 뭐야? 회장이 밀어주는 거 아냐? 순식간에 퍼진 소문들 속에서 저는 회의실에 앉아 조용히 이름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엔 여러 팀의 간부급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정면에는 TF팀장으로 지명된 윤서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시선을 마주쳤을 땐 이전보다 단단함보다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브랜드의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입니다. 회장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TF팀 회의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시작됐습니다. 윤서 매니저는 업무 분장을 하며 인수 씨는 실무 경험이 부족하니 보조 업무부터 맡아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TF 회의에선 저의 말이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공헌 캠페인은 따뜻함보다 예산입니다. 매뉴얼을 바꾸면 전 매장 교육도 다시 해야 해요. 현실적이진 않아요. TF팀의 몇몇 간부는 냉소적인 말투로 현실을 강조했고, 따뜻한 마케팅은 이벤트성 감성팔이로 간주됐습니다. 저는 회의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조각의 치킨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브랜드라면 규정보다 앞서야 할 게 마음 아닐까요? 그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윤서 매니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직접 시범 프로젝트를 해보세요. 단, 실패하면 이 캠페인 전체는 접겠습니다. 결국 저는 한 달짜리 테스트 매장을 직접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희망 나눔 매장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인근 소외계층에게 남는 재고로 따뜻한 치킨을 제공하는 시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도 점주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거 하다 매출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치킨 공짜로 나가면 브랜드 이미지 떨어지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매장에서 서빙하며 나눔의 첫날을 열었습니다. 그날 치킨을 받은 한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 같은 사람이 줘서 더 따뜻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일을 꼭 성공시키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본사 내부 게시판에 한 직원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매장 앞에서 치킨을 받고 우는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에게 브랜드가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글 하나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본사 내부가 민수의 진심에 감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 나눔 매장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 3주차. 예상과는 달리 참여한 매장들의 매출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NS상에 따뜻한 후기가 퍼지며 착한 프랜차이즈, 따뜻한 치킨이란 별명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선 아이와 함께 온 싱글맘, 독거노인, 야간 근로자들이 정성껏 만든 치킨 한 조각에 감동하며 꼬달근 다르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본사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희망 나눔 매장을 다녀온 뒤 우리 딸아이가 나도 커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되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TF 내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지금은 이벤트 효과일 뿐, 이게 브랜드 성장과 무슨 관계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윤서 팀장도 회의 중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 말에 민수는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그 숫자를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고객이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게 브랜드 아닐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윤서는 TF의 보고서를 유심히 분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본사 CS 센터로 내려가 매장 민원 및 고객 피드백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희망 나눔 매장 주변 지역에서의 브랜드 평판과 고객 충성도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무심코 민수가 서빙하던 영상 하나를 클릭했고, 화면 속의 민수는 아이에게 치킨을 건네며 밥은 먹고 다녀야 해요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놓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나. 그날 밤 TF 내부 메신저에 윤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 다음 기획회의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진심,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는 처음으로 TF팀 안에서 내 편이 생긴 기분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바뀌면 결국 시스템도 바뀐다는 것. 며칠 뒤 본사 주간회의에서 박혜진 회장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희망 나눔 매장은 파일럿을 넘어서 꼬닭 브랜드 철학으로 정식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후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앞으로 본사 사회공헌 전략본부 신설 TF를 맡아주시겠습니까? 본사 전체가 술렁였고 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본사 전 매장에 희망 나눔 프로그램 정식 도입. 이 공지가 뜨자 내장 가맹주 게시판은 곧바로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공짜 치킨을 줍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좋다는 게 매출로 이어집니까? 소상공인 중심의 가맹점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가맹주 협의회는 본사에 공개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일부 가맹점은 본사 지침 거부 배너까지 달며 공개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 사태, 가엾은 청년의 폭주라는 제목의 기사도 등장했습니다. 본사 안팎은 갈등으로 들끓었습니다. TF팀 내부 회의에서도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윤서 매니저조차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발 물러서야 해요. 브랜드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건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고객이 감동했듯 우리가 그 감동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도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TF 구성원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고 박혜진 회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박 회장은 매장 가맹점주들에게 긴급 소통 간담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F팀은 충격에 빠졌고 윤서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진짜로 사람들을 바꾸고 있어요. 간담회 날 전국 가맹주들이 본사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숨죽인 채 앉아 있었고 박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희망 나눔은 의무가 아닙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브랜드가 10년 후에도 사랑받으려면 한 조각의 치킨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 순간 한 중년의 가맹점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민수라는 청년, 나도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우리 매장 앞에서 야간 배달 끝나고 쓰레기 줍고 있더군요. 그런 사람이라면 믿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는 술렁였고 회장도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청년이 우리 브랜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이후 반대하던 일부 가맹점들도 조심스럽게 희망 나눔 매장 참여 신청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민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내가 틀렸던 건 진심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했던 거예요. 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누군가가 처음엔 의심해도 결국엔 기억하잖아요. 간담회 이후 본사 사무실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가맹점의 반발은 점차 누그러졌고 희망 나눔 캠페인, 참여, 매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린 그 사람 때문에 본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어느 날, 박 회장이 민수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이제 진짜 프로젝트를 맡아보지 않겠습니까? 캠페인이 아니라 기업 철학 전체를 바꿔보는 거죠. 그날 이후 민수는 사회공헌전략본부의 임시 본부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서 팀장이 민수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외부 손님 접대가 있어요. 중요한 자리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그 자리는 다름 아닌 희망, 나눔 매장을 운영하는 5명의 실제 점주들이 본사로 초대된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처음 보는 이들과 마주 앉았고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인데 한 번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매장에서 사람들이 사장님 멋져요라고 말해줘요. 우리 매장에선 이젠 아이들이 먼저 나눔의 날이 언제냐고 물어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캠페인의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그날 밤 윤서가 퇴근길에 민수를 따라 나왔습니다. 둘은 조용히 걷다가 어느 순간 윤서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예전엔 제가 너무 틀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규정을 지키는 게 정의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은 바뀌기 어려워도 마음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모이면 조직도 바뀌지 않을까요? 윤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본사 외벽의 디지털 사이니지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 조각의 치킨, 한 조각의 따뜻함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치킨을 받고 웃는 아이들의 모습, 할머니가 점주에게 손을 잡고 감사, 인사하는 장면,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박민수의 모습이 순차적으로 화면을 채웠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영상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네요.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꼬달치킨, 새로운 비전 선포. 2025년 1월 2일 꼬달치킨 본사 강당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브랜드의 새 비전 선언이 있는 날, 본사 임직원과 가맹점주, 기자들,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들까지 자리했습니다. 무대에는 박혜진 회장과 함께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꼬달은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한 조각의 치킨이 따뜻한 기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브랜드입니다. 우리의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진심이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박 회장의 선언과 함께 민수가 새로 설계한 사회공헌 철학이 소개되었고 그 안에는 희망 나눔 매장, 치킨 기부 캠페인, 청년 자립 인턴십 등 실제 실행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 계약직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능했나요?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추운 날 따뜻한 한 조각의 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요. 박 회장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 덧붙였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새로운 슬로건은 한 조각의 치킨, 한 조각의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청년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을 가득 채운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자리에서 조용히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서와 민수는 함께 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국 해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해낸 거죠. 저 혼자였다면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는 말없이 웃으며 조용히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에서 박혜진 회장이 비서와 조용히 나누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박민수, 정규직 전환 바로 승인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공헌본부 본부장으로 임명합시다. 비서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전례가 없습니다만 진심에는 전례가 필요 없습니다. 박혜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조각의 치킨이 세상을 바꾸는데 전례가 무슨 소용이죠. 몇 주 후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동네, 민수가 본사 근처로 이사한 후 어머니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첫날 아침이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창가, 민수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우리 삶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에요. 민수의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사람들을 웃게 만들겠네. 그날 오전, 본사 옥상에선 희망 나눔 본부의 첫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수가 회의 테이블 중앙에 앉았고 각 부서에서 선발된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리는 마케팅도 영업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브랜드의 진심을 설계하는 팀입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에는 한 조각의 치킨, 한 조각의 따뜻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새로운 브랜드 철학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강북의 한 매장, 희망 나눔 매장의 공식 론칭일. 매장은 분주했고 민수는 본부장임에도 몰래 매장 뒤편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손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숙인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오늘도 나눔 치킨이 있나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은 닭다리 2조각 드릴게요. 그 순간 민수는 조용히 카운터 뒤에서 나와 직접 치킨 박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추우시죠? 따뜻한 국물도 드릴게요. 노숙인은 떨리는 손으로 치킨 박스를 받으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신 드리는 거예요. 매장 옆 창가, 박혜진 회장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윤서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 우리 브랜드 역사에 남겨야겠네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꽃알은 이제 하나의 마음이 된 거죠. 밤이 되자 민수는 매장을 마감하고 조용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추운 겨울.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가 지나치는 거리 곳곳에는 희망, 나눔 매장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작은 매장 창 너머로 누군가 따뜻한 치킨을 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희망, 나눔 매장 앞에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각의 치킨, 한 조각의 따뜻함. 민수의 진심은 이제 모두의 진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